내가 이런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이다 여기다가 그 어떤 산화철 코팅을 해준다 그랬죠. 그럼 산화철 코팅, 산화철 자체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거를 그 구리 만들 때부터 이렇게 그것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부식에 강하고요. 이거를 수십 장 겹쳐가지고 절연 구조를 갖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한쪽은 이렇게 약간 우들두들하게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한쪽은 이렇게 적게 이렇게 평판으로 만들어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양아치 만드시면 금속과의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구리 회선에 반도체 회선에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 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주거나 캐패시터가 되거나 이제 한쪽에만 전선을 두면 이제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다. 다른 한쪽엔 전선이 없어요. 거기다가도 산화철 코팅을 할 때 이쪽에서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로 마저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팅 효과로 인해서 전기가 보다 많이 저장이 되는 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겹 해주면은 일종의 오히려 절연막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코팅을 해주든지 아니면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제로 여러 번 코팅을 해갖고 금속에다 해주면은 그것이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오랫동안 저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배터리 금속에다가 우들두터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좀 더 많은 전하량을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디램의 캐패시터나 반도체의 어떤 캐패시터 부분에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전하량을 축적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좀 그걸 또 4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또는 8분의 1로 나눠갖고 이중법, 사진법을 적용하거나 전기를 적게 준, 적은 전기가 들어있느냐, 많은 전기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어떤 영과 일로 처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정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산화철에도 산화철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또는 산화철과 이런 구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코팅 구조를 가져줄 때, 산화철을 여기다가 코팅 구조를 가져줄 때 그 자체 피복식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 여러 번 피복해주면 그 안에서 자체가 절연 효과가 우수하다. 이것을 반도체 구리 코일에 적용하거나 카페시터, 트랜지스터에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 회선에 여기다가 어떤 동그랗게 좀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게 네모나게 만들어주면 여기가 카페시터가 되고 언오프 구조는 트랜지스터 한쪽에만 전기선을 두면 한쪽에 안 주면 전기를 걸어줄 때 한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걸로 이제 트랜지스터로 만들거나 카패시터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전기선, 구리선을 두텁게 만드는 행위로 인해서 이것도 대중소, 크기별로 대중소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산화철을 코팅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코팅된 것에다가 다시 한번 근데 그 산화철 자체에도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 금속, 구리 금속에도 그렇게 넣어서 제조하고 여기다 다시 한번 산화철 코팅을 여기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안팎 이렇게 피복했던 피복식으로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여러 겹에서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오랫동안 저장이 되는 기술. 아니면 절연막을 따로 설치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로 이것을 절연 코팅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반도체 적층할 때다가 이 기술을 증명했는데 3D 반도체는 HBM 적층하는 또 낸드 플래시 적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리콘 어떤 판 반도체의 안팎으로 이렇게 실리콘에다가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아예 제조하고 거기 구리 코일, 텅스텐 부분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소리막 코팅제를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거기다가 터널을 밑에 팔 수 있다. 지하층 파듯이 건물에 거기다가도 절연 구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코팅 구조를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기타 코팅제로 코팅제를 넣어서 할 수 있다. 유리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을 접합 구조로 가져갈 때 나노 구조의 홈이라든지 좀 더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노 구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해서 유리 뭐 플라스틱 접합, 유리 접합할 때도 이 기술 씁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뭐 접합 구조에는 뭐 타이어 접합, 뭐 산업용 타이밍 자동차 타이밍 벨트 산업용 이런 데 벨트 접합, 인조 가죽 접합, 뭐 피혁 접합 이런 그다음 뭐 고무판 접합, 금속 접합, 철판 접합할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접합하는 기술 구조를 갖고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고주파 제품도 물놀이용 제품들과 고무보트 접합 구조에 무한히 들어가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굉장히 펠리클 접합에도 들어가고 카본 소재 접합 구조에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 홈을 파서 접착을 한다. 이게 너무 깊게 파면 떨어져요. 적절하게 회사별로 알아서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리기판에도 제가 이렇게 접합 구조로 가서 수평 터널을 타고 수직 터널을 판다 그래서 그 안에 절연막을 설치해 주거나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여러 번 코팅을 해 줘 갖고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줘서 내부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이렇게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기술을 사용한다. 반도체 적정할 때도 실리콘 어떤 반도체 밑바닥이나 윗바닥에 여러 번 코팅을 해가지고 사실상 절연막을 갖춰준다. 이 기술을 얘기를 했었어요. 수직 관통 기술에서도 그 안에 터널에다가 이런 코팅 구조를 가져주거나 절연막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삼성, SK 이런 데서도 지금 제 기술을 수직 관통 기술 자체가 제 건데 제가 이렇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다시 상류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물통을 설치해서 안에는 가운데 이렇게 파이프 같은 구조가 있고 물이 흐르는 그래서 물의 압력이 차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류로 돌릴 수 있다. 이거 3D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프가 관통 전극이 되겠습니다. 파이프를 넣고 그 안에다가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셨어요. 그래서 SK도 무단으로 쓰신 건데 무단으로 쓴 게 많아요 지금. SK가 지금 최근에 개발했다고 뉴스에 발표한 와이파이 여러 주파수를 사용해 갖고 정보를 분할 처리하거나 각각의 정보 채널을 삼아서 정보를 이렇게 주파수를 AM, FM 라디오가 지금 서로 파형이 틀잖아요. 주파수 파형. 그런데 하나만 청취하잖아요. 송수신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컴퓨터의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면 KT 것도 송수신할 수 있고 SK도 이동통신 회사가 틀려도 각각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 같은 데도 이렇게 뭐 100개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 채널을 송수신하거나 또 그를 통해서 무선 충전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또 데스크탑에서 하나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뭐 안에 스마트폰 20개 있고 40개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데스크탑,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1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같은 전파라도 신호를 틀리게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정보 도로가 많아지는 거죠. 위성통신 같은 데는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가 10,000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무선 통신 장비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기기를 만드실 때 주파수를 여러 주파수를 사용해서 정보를 분산 처리하거나 그냥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동영상이 한 개당 100개짜리로 잘라가지고 각각의 일련 번호를 탑재하고 각각의 통신도를 각각의 다른 파형의 전파에 실어준다는 거죠. 나중에 합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처리해서 신호를 작게 쪼개서 빨리 분할 처리해서 속도를 높이고요. 또는 동영상이 이렇게 5개가 있다면 5개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타가지고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 하나의 도로로 가면 이렇게 막히니까 분산 목적지만 도착하면 되잖아요. 분산 도로를 5군데로 분산해 갖고 그 도로를 탄다는 거죠. 그럼 빨리 간다는 거죠. 목적지에 뭐 경부 고속도로다. 그러면 이렇게 정체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도로가 여러 개 있다. 그럼 빨리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차량이 분산돼서 가겠죠. 이 기술을 말을 하는 겁니다. SK 브로드밴드 SK에서 이걸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